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0월 3일, 현재 시각 오전 8시 53분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경은 마치마니까야 10번 사티파타나 법념처 세 번째 시간, 사티파타나 수업으로는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티파타나 시작한 지가 뭐 한 달 정도는 됐지 않았나 싶은데 음, 한 달 사이에도 제 자신이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배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계를 접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닛바나도 경계로 표시가 됩니다. 닛바나 사투라고, 열반을 경계로, 이렇게. 아니면, 사성제를 경계로, 십이연기를 경계로. 이게 이제 다 부처님 법들인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 법에 가기 위해서는 이 사띠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띠에 있어서 자기 안목보다 더 뛰어난 관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띠가 도대체 뭡니까? 다 자기 안목대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25년 전에 위파사나 처음 배울 때는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어요. 사띠는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사띠는 알아차림 야냐나 자나 계열의 단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쌈빠잔요. 그러니까 사띠 쌈빠자나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쌈 못먹과 함께 이래 빠 확실하고 강하게 열반적으로 확실하게 강한 그 힘과 의도를 지니면서 해탈과 열반적으로 이런 단어예요. 자는 안다, 이런 단어예요. 사띠, 그럼 사띠를 예를 들어서 보세요. 팔정도에 사띠 있죠. 그럼 팔정도가 세간의 팔정도, 출세간의 팔정도가 있어요. 세간의 팔정도와 출세간의 팔정도는 상호 우전적이고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바른 말, 해야 될 말, 이런 것이 세간적인 것이면서도 출세간적인 것이고, 세간적인 바른 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출세간적인 바른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삼마 와자는 뭐냐면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 이란 말이에요. 삼마 사띠가 있잖아요. 삼마 사띠는 누차 얘기해서 삼마 와야모 삼마 디띠, 그러니까 정견, 정정진, 정념이 함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띠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안다라면 이거 뭐하고 관계합니까? 맞지만 니까의 10번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 또 D가 22번 7일만 공부 제대로 해도 프랑크가 된다고 돼 있어요. 프랑카 이 경전 저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뭐 사실 사티를 상당히 공부하신 분들일 텐데요. 죄송하지만 프랑카 되셨어요? 아, 저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티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티가 있으면 사마디가 있고 사마디가 있으면은 그 야냐가 생기고 야냐가 있으면 위무띠가 생기고 즉 10정도 이것은 말씀드리는 기반은 뭐냐면은 마지막 9번 정경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경경에는 10정도잖아요. 3, 8정도에 삼마야냐 삼마위무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법을 접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부처님 법 접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오대양이 클까요? 부처님 법이 클까요?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부처님 법이 훨씬 많은 층계와 많은 깊이와 많은 심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멀리 바다를 보고 바다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 얘기만 듣고 바다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동영상 몇 번 보고 바다에 파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는데 부처님 법은 훨씬 바다 탐색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제 자신도 부처님 법 앞에 바짝 엎드려서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래야 된다. 근데 어떻게. 근데 마침 아, 지금 그 AI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중에서 이제 GPT라는 걸 쓰는데 우리가 몰랐던 경도 소개되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신론이 이제 우리 강목 스님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유방과 담마상간이를 번역을 해놨죠. 근데 알기가 좀 인연이 되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율장도 있겠지만 또 니까야도 소부니까야가 죄송한데 사부니까야보다 더 커요. 보니까 지금 니떼사를 한번 번역을 하고 다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GPT를 자동이죠. 근데 한 번에 뭐 번역량을 작게 해야 번역이 제대로 돼요. 그런데 이제 니떼사 그다음에 아빠나는 이제 전설의 부처님이나 비구들의 쭉 어떤 개인적인 수행이나 전법의 과정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떼사라고 수다니파타의 그 주석서가 있죠. 그게 1,2예요. 그것도 니떼사도 빨리로 보니까 한 1,000페이지가 돼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건 뭐 이제 또 소부에 인연이 되는 분들은 이제 잣다까 분생담이라고 하는 거나 전생담이라고 하는 것들. 뭐 꼭 안 읽어도 되는 부분, 죄송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분만 읽거나 이래도 되죠. 그 아빠나는 제가 생각이, 우리 번역서가 나왔는데, 제가 2010년도에 구입해서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부처님 영각분리 시절부터 이제 열반 이후에까지 쭉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거죠. 그게, 근데, 우리 차전 국내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걸 제가 2010년도에 있고 굉장히 감동을, 어, 받은 적이 있는데, 자전, 그런 어떤 스토리 계통은 이제 사람마다 필요도 하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제 법구경 이야기, 무념스님의 번역,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개론서도 아니고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세간의 여러 가지 그 어, 대상을 접할 때 저깁니다. 대정기경, 예, 대정기경이라고 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아빠는 대정기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접하는데 어떤 통로 역할들이나 기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제 이야기 좀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법연초 공부 중에서 다시 사띠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그, 뭐,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사양사과 도과를 얻는 목적으로 한 공부예요. 아마, 굉장히 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뻗디가 썼냐나 부딪힘의 인지나 이질감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고 끝내야 될 길이에요. 팔정도가. 그렇다면 출세간의 팔정도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출세간에서 정말 쌀띠를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이야기 정리가 못하고 했네요. 그래서 이 소부,
그 다음에 칠론. 칠론하고 아비담마 상가하고 칠론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아비담마 상가는 이제 모음지 뭐 이런 거잖아요. 개론서 이런 뜻인데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아요. 칠론하고 논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찌따, 째따나, 째따시카, 니빠나 이게 그 저기 이것이 실제다, 빠라마타다. 근데 빠라마타라고 거기 써져 있다면 이것을 실제이냐 아니면 최상으로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번역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실제 아니면 실제라고 얘기하면 실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신경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비담마 상가에서도 아마 마음과 의도와 열방과 물질을 최상의 능력으로 파악해라 이런 단어였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실제라는 단어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있다. 그래서 아비담마 상가도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공부겠지만 그 맞을까 그 논문을 이제 논장에서 가져왔으니까요. 여하튼 제가 그럼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보니까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데 그 실론 그리고 어, 저기 소부의 빠띠삼비다마까 네띠빠까라나 그리고 니떼사 요것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 왜냐면 니떼사는 수타니파타의 주석서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비담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담마의 원 출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평범해 보이는 한글의 번역 이면에는 이면 그 출처에는 엄청나게 깊은 통찰과 해탈을 위한 그 개념들이 요약되어서 드러난 형태예요. 자, 그래서 사부니까야를 공부하면서 이것의 한계를 소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출처와 기반을 그 논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한 것 속에서 지금 오늘 공부할 사티라는 개념도 제가 지금 그 뽑아 놓았습니다. 오늘 뭐 서두가 길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사티는 그럼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사양 사과와 관계되어 있고 해탈과 열방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다나 쌌냐 오온과 관계되어 있고 이 쌌냐는 인지의 문제, 그 다음에 윈냐는 지식주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와 같이 물어봐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칠식주 이천은 뭐냐? 그리고 파레탈은 뭐냐? 오는 뭐냐? 그 가운데에서 윈냐하고 쌌냐는 뭐냐? 왜? 쌌냐는 공부지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가르쳐 주는 스님이 있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뽀따바닥경을 공부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이 쌌냐는 훈련되어져서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지음으로 어, 얻어진다. 그 시카티가 훈련하다 이런 단어는 가까워요. 그래서 먼저 가면은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훈련하고 또 개를 훈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지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윈냐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해탈과 관계되어진 단어예요, 이게. 윈냐나는. 그리고 싼냐는 외부 경계와 관계되어지는 단어예요. 자, 이 정도 뭐 요렇게 하더라도 처음 듣는 분이 뭐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지속적으로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식주 2차라고 있죠. 7가지
시익이 집을 짓을 때 입, 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익이 집을 짓는다.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시익이 집 짓는 자요. 내가 너를 봐서 이제 열반에 저기 그거 뭐냐 윤회가 끝났다 할 때 이 주자예요. 네, 다양한 존재 상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천은 시익이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머무르기만 해요. 싼냐가 일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유정천, 비상비비상처가 뭐예요? 이처라고 해요, 이처. 아마 칠식주 이처를 아는 분들도 드물고, 특히 식주나 처에 대해서 구별을 관심 갖는 분도 드물어요. 만약에, 어, 관심을 미리 가지고 계셨다라면, 훌륭한, 아니, 공부에 상당하게 깊은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회탈이 있죠. 이제 룻바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압니다. 그 다음에 오, 오는 뭐냐? 윈냐나 이게 잘 보세요. 윈냐나는 뭐냐면 아는 작용이 아는 작용. 야냐 이 말이에요. 또 떼어서 안다 이 말. 띄어서 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분리하고 떼어서 한다. 이게 분리하고 떼어서 세간으로 분리해서는 위파사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란 그 접두어가 아니면은 일정 부분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윈나나 인간의 식만 알아요. 거기서 집을 지어. 축생의 식이 되고 인지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의 식과 인지는 다르잖아 우리하고. 인지 여기 싼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암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쌍칼하고 관계되어 있고 무명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럼 바램하고도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연기하고도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자체 대상이 있어야 발생하는 조건적인 암이다.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좀 기다리세요. 실식주는 어떤 상태의 대상과 어떤 식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중생의 상태가 갈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 이건 누가 정리를 한 거냐? 챗GPT로 제가 물어봐서 지금 대답을 해준 거예요. 너무 정리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쌌냐? 대상을 특정 방식으로 표지, 분류하는 기능. 그럼 표지가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지도를 그렸다 이 말이에요. 요점을 구체화했다 이런 말이에요. 분류하는 기능이다. 실식주에서 어떤 싼냐를 중심으로 윗냐가 머무는가가 중생의 구분의 기본이 되는 자. 싼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식주마다 식주가 뭐가 있습니까? 요계 식주, 색계 1처, 2처, 3처. 이건 초선이 아닙니다. 색계 1처, 2처, 3처. 그 다음에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게 식주예요. 그때 싼냐가 저기 한다 이 말이에요. 활동을 강약해서 한다. 그리고 그 경계를 드러내고 그 경계에서 윈냐나 그런 암이 생긴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생은 사았다. 그것을 토대로 그 아따 자아가 형성되거나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구분의 기준이다. 식은 머무는 주체이고 그렇죠. 상은 머물게 하는 방식이다. 엄청난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윈냐나는 머무는 주체이고 상은 머물게 하는 방식이다. 2초. 실습주에서 이 가지 아야따는 자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습주나 2처가 어디에서 생겨요? 밖에 경계 어디가 아니라 유깁처가 밖에 경계에 반연한 식
식과의 관계 속에서 식주나 입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오원하고 함께인 거죠. 아야 단어를 덧붙입니다. 아싸니 쌌다. 무상유정천을 이야기하죠. 쌌냐가 뭐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무슨 쌌냐를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단어는 있고 식은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표지 아까 표지나 분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새끼 차원에서는 무상유정천, 비상비비 공무변 아니 무소유 죄송합니다. 무색개처에서는 비상비비상처라 한다. 비상비비상처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식이 중심이라니까요. 식이 아야 단어가 있고 여기서 쌀냐의 유무가 중생 상태의 고문의 열쇠임을 볼 수 있다. 파레탈 D가 15번 대인형경 마지막 77번 요 등에서 어 파레탈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제 이 파레탈 부분은 네, 통과하겠습니다. 이제 물질을 물질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요 문제를 공무변에서 식무변 요걸 통해서 외적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다음 상수멸정이라고 했는데 정이란 단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제가 그래서 보세요. 쌌냐, 그 다음에 웨, 웨디였다, 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하고 모아서 경험하는 것이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정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정이라는 단어는 쓰기 어렵다. 그래서 경에서는 구차 제멸이 있지만 저기는 없다. 그럼 혼란스러운데 번역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정자를 그 암체계에서 암경에서 이렇게 암 그쪽에 이제 주장을 했는데 또 저기에서도 남방 쪽에서도 주장하고 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냥 상수와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쉬고 있다. 훈련해서 쉬었다 이런 뜻입니다. 종합묘지 식은 중생의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암의 기반이다. 뭐라고요? 암의 기반이다. 중생의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암의 기반. 그게 뭐다고요? 시. 상은 나는 지각의 방식. 표지하고 분류한다고 그랬죠. 어떤 상을 지니냐가 어떤 식으로 머무느냐를 결정한다. 예. 좋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은 있는데, 혼동이 되니까 이제 요건 좀 지나가고요. 자, 이제 싸띠가 뭐냐. 이제 우리가 지금 법념처에, 담마 아누파사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띠 한번 보죠. 본래의 흐름을 억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용 지점을 앞당겨 연기고리를 다시 배선한다. 작용 지점이 뭡니까? 아까 금방 윈냐나 그 부분에 대한 윈냐나를 확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윈냐나? 부처님 법을 확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팔정도로 배열한다 이 말이에요. 작용 지점이 뭐라고요? 시. 어떤 시? 부처님 팔정도의 시.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아리오찌토서 언화서 찌토서. 아리오찌토서는 그 뭐냐면 겨, 그 밖의 경계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고 언아서워찌토서는
내 내적인 것을 바깥에 투사하는 걸 막는 거예요. 자, 아리아치터스는 밖의 경계는 윤회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을 아리아라고 하고, 아사와는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이미 업이 막 바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걸 막아내는 거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사띠는 번뇌의 흐름을 억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미 기본적으로 억눌러야죠.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부처님 법을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식들, 그 가운데서 택법각지로 분류를 해야죠. 아니면 정사유로, 이렇게 의향을 가져야죠. 그래서 그때 인야나의 인야나가 표제하고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법도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다음에 사성제. 수행자가 마음문을 접촉할 수 있는 법 대상이며 18개 가운데 법계로 분류된 인식 대상입니다. 사성제는 뭐라고요? 만호로 접촉 인식할 수 있는 법이고 대상이래요. 그 다음에 18개 가운데 법계로 분류되는 인식 대상이다. 식은 여섯 입처를 통해 일어나는데 만호, 만호, 식계, 그 다음에 법계의 삼자의 접촉을 성립한다. 이건 뭐 익숙하죠. 그 다음에 사티가 확립되면 지혜로운 요니소마나시카라. 즉, 여기에서 만호에서 부처님 법에만 해탈과 열반 쪽으로 작동한다 이런 단어예요. 하여 접촉 느낌, 가래가 흐르는 습관적 고리를 끊고 대신 사성제의 관찰이 법계의 정당한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예, 중요한 문제죠. 다음, 작동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어요. 안이비설신호가 색성랑 미촉부 접촉을 일으킨다. 이때 법에는 개념, 기억, 교리, 항목, 사성제, 삼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법계에 다 들어간다. 부처님 법에 개념, 기억, 교리, 이 항목, 사성제, 삼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띠에 어떻게 개입을 한다? 이렇게 아까 개입한다고 되어 있었죠. 다시 배석한다. 이렇게. 사띠가 있으면 주인은 질긴 표상이 아니라 야따부땅이라는 표상이죠. 이건 부처님 법을 배워서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아니자 두카 아나따나 사성제가 접촉되는 것이 가능하고 마나시카라 정신적인 기울임이 가능하다. 느낌에서 가래로 자동 흘러가는 관성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 윗감 반하라고 하네요. 억제한다. 아, 느낌에서 느낌이 뭡니까? 모여서 경험한다 이런 말이죠. 경험해서 그 경험을 더하려고 하고 또 다른 걸로 가려고 하는 게 가래 아니겠습니까? 관성의 브레이크, 억제가 걸리고 동시에 관찰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법을 요소로 본다는 뜻. 여기서 다투는 물질 원소만이 아니라 인식 체계의 범주를 뜻한다. 사성제 자체가 시기 취하는 법 대상이며 중요하죠. 사성제 자체가 시기 취하는 대상이며 분류상 법계에 속한다. 그러나 사띠는 사성제를 대상화하여 마음의 문에서 접촉하게끔 주의를 배치한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성제는 다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투에 취해지게끔 하는 배선이다. 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일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